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알려진 강살인 미수 사건은 작년 5월 부산 서면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일면식도 없는 이모 씨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가해자 이모 씨와 피해자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약 8분간 있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CCTV 위치를 파악한 이모 씨, 무차별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비상구로 끌고 가 그곳에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건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출동했던 경찰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가 있었고 벨트가 풀려 있었다고 증언하여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1심 당시 이모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는 제외되고 살인미수 혐의로만 재판이 진행되었다. 다행히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 중 증거품인 바지에서 이모 씨의 DNA가 검출되고 피해자의 바지와 벨트가 저절로 풀릴 수가 없다는 게 반영되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모 씨에게는 체포 전까지 도움을 주던 공범이 있었다. 사건 직후 택시를 이용해 현장을 벗어나 여자친구의 집으로 피신한 이모 씨. 여자친구는 이모 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왔는데, 카톡으로 이모 씨의 행방을 묻는 경찰 질문에 이모 씨와 이미 헤어진 사이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지인에게 거짓말을 시켜 수사에 혼란을 주는 등 이모 씨가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이후 이모 씨 체포 현장에서 여자친구도 범인 은닉죄로 체포되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친구 핸드폰에 서면 살인, 부산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어 이모 씨의 유죄 입증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모 씨는 과거부터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 1992년생으로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시절 몇 차례 소년원에 입소했는데 특수절도, 폭행, 공갈은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강간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린 탓일까 고등학교 시절에도 퍽치기와 폭행 등의 사건을 한 달 동안 30여 차례 저지른 기록이 있으며 이후에도 강도, 무면허 운전, 상해 등이 추가되며 전과 18범의 범죄자가 되었다. 이모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처벌이 약했던 탓일까 20대 초반인 2013년 성매매 사기단을 조직했는데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는 미끼로 유혹해 이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또한 10대 청소년과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이 현장을 조직원들과 급습했는데, 자신들이 소녀의 오빠라고 주장하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성매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물고문과 폭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런 지능적이고 잔인한 집단범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형량이 감경되었는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그 이유였다. 프로파일러의 면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모 씨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추정된다. 범행 전 피해자를 1시간 동안 미행한 점과 CCTV 사각지대인 비상구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체포 직후 이모 씨에 대한 여러 검사가 진행됐는데, 사이코패스 검사인 PCLR에서 이모 씨는 27점을 기록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았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 검사에서는 30점 만점에 23점을 받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이 사건을 분석한 배상훈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범행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다.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무감각하다. 그러나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서는 비굴해진다. 이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모 씨는 현재 구치소 안에서 여러 사람을 협박하고 있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이 선고되었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커녕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모 씨와 구치소에 있었던 수감 동기에 따르면 탈옥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피해자의 집 주소, 주민번호 다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모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을 하고 있다. 1심 판결이 난 후 전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에 이모 씨는 편지를 보내 이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님 이름을 알고 있다. 넌 내 손바닥 아니다라며 보복성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범죄의 잔혹성과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해 피해자와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 유튜버가 이모 씨의 신상 정보와 범죄 기록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극악무도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신상 정보를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피해자가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신상 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피해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당 유튜버에게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 내게 공개와 관련해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에서 이모 씨로 추정되는 SNS 계정 주소가 유포돼 많은 네티즌들이 해당 계정에 비난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